조선 후기 전라도 산골 겹겹이 쌓인 눈보다 더 무거운 소문이 제 등에 얹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했죠. 겁 많은 바보 며느리. 밤엔 문 밖도 못 나오는 새색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는 순간만큼은 제 손떨림이 멈췄어요. 그날 밤 마을 곡식이 또 사라졌고 사람들은 제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도적이 너 아니냐? 저는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창밖에서 들려온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 그건 제가 아니라 진짜 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죠. 이제 숨을 때가 아니다. 겁쟁이 며느리로 살아온 이유 오늘 밤 전부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아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깊은 산골 마을에서 새색시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혀를 찾습니다. 저 며느리는 겁이 많아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같은 소리가 늘 따라다녔어요. 혼인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지만 이미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겁쟁이 바보 며느리로요. 제가 이 집에 온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가난한 농가끼리의 혼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논밭을 일구고 시어머니는 길쌈을 했습니다. 남편은 나무를 해다 팔았죠. 모두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말을 더듬었거든요. 누가 말을 걸면 손이 떨렸고 시선을 피했어요. 어둠을 무서워해서 해가 지면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에 왜 이런 며느리가 왔는지 모르겠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못했어요. 입술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면 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게 밤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항아리 나르기, 마당 쓸기, 뒷간 청소 같은 것들이요. 어둠 속에서 제가 무서워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연하는 그냥 방에 있어라. 내가 나가면 오히려 더 일이야.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보이는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남편도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니까요. 그는 점점 저를 피했어요. 밤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헛간에서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낮에는 부엌일을 도왔어요.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일했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우물가에 가면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며느리 좀 봐.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네. 겁쟁이라더니 정말 그렇구나. 저는 물동이를 들고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끔 제 안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위험한 순간, 누군가 화를 내는 순간, 그럴 때면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떨림이 멈추고 시야가 또렷해졌죠. 하지만 그 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겁 많은 며느리로 돌아왔어요. 그게 제 모습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산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됐다는 겁니다. 도적일 거라는 소문이었죠. 시아버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밤에는 문단속 잘해야겠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소문이 돌고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곡식이 사라졌어요. 처음엔 옆집 김씨댁이었습니다. 뒤란에 쌓아둔 쌀 한 가마니가 없어진 거였죠. 도적이 들었나 봐요. 김씨댁 주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멀쩡했어요. 자물쇠도 그대로였습니다.
누가 몰래 가져간 것처럼 보였죠. 이틀 뒤에는 다른 집에서 닭이 사라졌습니다. 사흘 뒤에는 또 다른 집에서 보리가 없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산적이 틀림없어. 요즘 산에 수상한 놈들이 있다잖아. 그럼 어쩌지? 관가에 알려야 하나? 관가까지 가려면 하루가 걸리는데 그 사이 또 당할지도 몰라.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밤마다 문단속을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도 식량은 계속 사라졌습니다. 우리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곡식이 없어졌어. 부엌 항아리에 보관하던 조한동이가 사라진 겁니다. 시아버지가 급히 마당을 살폈지만 흔적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부엌을 서성이는 소리 들었어. 누구? 연화 아니었나 싶은데.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닙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연아야, 혹시 내가 뭐 잘못 건드린 거 아니냐? 아, 아닙니다. 저는 방에만 있었어요. 정말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밤에 소리났던 건 분명해. 연아밖에 없잖아. 마을에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시댁 며느리가 밤마다 부엌을 서성인다는 거였어요. 곡식이 사라진 것도 그 며느리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었죠. 사흘 뒤 마을 사람 몇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들이 심각했어요. 서씨, 댁 며느리 때문에 마을이 시끄럽소. 시아버지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느리가 밤에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혹시 곡식을 빼돌린 거 아니오? 그럴 리 없습니다. 제 며느리는 겁이 많아서 밤에는 방 밖으로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소? 이 마을에서 곡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게 며느리가 온 뒤부터요. 저는 마당 한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막혔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내가 뭐라도 해명을 해야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제 침묵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봐라, 말도 못하잖소.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요. 저런 며느리를 데리고 있으면 마을 전체가 피해를 봐요.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험악했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아야,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지? 아닙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하니? 사람들이 의심하잖니.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남편도 헛간으로 가버렸어요. 저와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던 겁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바람소리가 스산하게 들렸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발자국 소리 같았습니다. 여러 명이 움직이는 소리였죠.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요. 누군가 우리 집 담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용히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건 산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진짜 도적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말을 더듬는 겁쟁이 며느리의 말은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해도 소용없고 침묵하면 더 의심받을 뿐이었죠.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무언가가요. 하지만 저는 그걸 억눌렀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정 5명이었어요. 건장한 체격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입구에 자리를 잡았죠.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어디서 오신 분들이요? 우리는 이 근처를 지나가는 행상들이요.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오씨성을 가진 40줄의 사내였어요.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행상치고는 칼을 차고 있는데요. 요즘 세상이 험하지 않소? 도적도 많고 말이오. 오씨는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위협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이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편해했지만 감히 쫓아낼 수도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우물가에 갔습니다. 물을 기르러요. 그곳에서 오씨 일행을 마주쳤어요. 그들은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비웃는 듯한 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물을 길었습니다. 저게 그 며느리구만. 겁쟁이라더니 정말 그렇네. 저런 것도 도적질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물동이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들의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마치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곡식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마을 이장 댁이었어요. 창고에 보관하던 쌀 2가마니가 없어진 겁니다. 이장이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씨 일행도 나왔어요. 오씨가 말했습니다. 이장님,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습니다. 뭘 봤소? 서시댁 며느리가 밤에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큰 보따리를 메고 있더군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오씨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거짓말이라고요? 제가 똑똑히 봤는데요. 저는 밤에 방 밖으로 안 나갔어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 마을 사람도 아닌데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 씨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아니라 그를 믿었습니다. 이장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연아, 정말 내가 한 게 아니냐? 아닙니다. 그럼 증거를 대봐라. 내가 안 했다는 증거를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방에 있었다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그걸 증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이장님, 제 며느리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증인이 있지 않소? 저 양반이 직접 봤다는데. 그분도 낯선 사람 아닙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 씨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이라 믿을 수 없고 며느리는 식구라 믿어야 한다? 이상한 논리군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씨의 말에 동의한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피했어요.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고
길을 걸으면 뒷말이 들렸습니다. 저 며느리 때문에 마을이 망하겠어. 쫓아내야 해. 저런 도적을 두면 안 돼. 시댁 식구들도 저를 멀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걸지 않았고 시누이는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씨 일행이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경비를 선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수상했습니다. 특정 집들을 유심히 살피고 창고 위치를 확인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그들이라는 걸요. 오씨 일행이 곡식을 훔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제게 덮어 씌우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겁쟁이 며느리의 말은요. 어느 날 밤 오씨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틈으로 그를 봤어요. 그는 멈춰서서 우리 집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웃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을을 장악하려 한다는 걸요. 곡식을 훔치는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지배하려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들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완벽한 희생양이요. 겁 많고 말 못하는 며느리 말입니다.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차갑고 냉혹한 무언가가요. 이번에는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사흘 뒤 마을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서였어요. 이장을 비롯해 나이 든 사람들이 모두 왔습니다. 오씨 일행도 함께였죠. 저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뒤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마을에 온 뒤로 계속 곡식이 사라졌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증인도 있다. 내가 밤에 돌아다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 오씨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안 했다고 우기는구나. 변명이라도 해봐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죠. 마을 사람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못하네. 찔리니까 그러는 거야. 저런 도적을 마을에 둘 수 없어. 당장 쫓아내야 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가락질이 쏟아졌어요. 저는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이장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내가 결정을 내리겠소.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장이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이 마을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 너를 이 집에서 내보내기로 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나가거라. 이 마을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마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해봤자 소용없었죠. 한 아낙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겁만 많고 쓸모없는 년. 저런 게 며느리라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도적질은 하더라. 서시댁도 참 재수없네. 저런 며느리를 들였으니. 저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오 씨는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 가시오, 며느리 양반. 덕분에 일이 수월했소. 그는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바라봤어요.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올랐습니다. 차갑고 냉혹한 무언가가요. 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줬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납니다. 갈 곳도 없었어요. 친정은 멀었고 저를 받아줄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 위를 떠돌아야 했죠.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겁이 많고 말을 더듬는다는 게 죄인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도적으로 몰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부엌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가장 오래 있던 곳이었거든요. 부엌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으로 새어 들어왔어요. 저는 부엌 한가운데 섰습니다. 항아리들이 보였죠. 곡식을 담던 항아리들이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씨 일행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와 곡식을 가져갔을까요? 문은 잠겨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벽, 바닥, 천장까지요. 그리고 발견했어요. 뒤쪽 벽 아래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널빤지 하나가 느슨하게 박혀 있었어요. 손으로 밀어보니 쉽게 빠졌습니다. 그 너머로 작은 구멍이 보였어요. 사람이 간신히 기어 들어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그들은 이 구멍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밤마다 몰래 들어와 곡식을 훔쳤던 거죠. 그리고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는 널빤지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증거를 보여줘도 사람들이 믿을까요? 아마 안 믿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구멍을 만들었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부엌을 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오늘 밤 저는 변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 며느리로 살지 않기로요. 제 안에 있던 그것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차갑고 냉혹한 판단력, 그리고 제가 몰랐던 또 다른 능력을요. 마당에 서서 달을 보니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10살이던 때였어요. 전란이 한창이었죠. 그때 저는 연하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달랐어요. 가족도 있었고 집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관이었고 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마을이 불탔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버지는 싸우다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숨기고 적들에게 잡혔죠. 저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쳤어요. 며칠을 굶으며 헤맸습니다. 죽을 뻔했죠. 그때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산속 은신처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저를 거두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잠잘 곳을 마련해줬죠.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노인은 저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어요. 가혹하게요. 내가 살고 싶으면 배워야 한다. 노인은 제게 칼을 쥐어줬습니다. 무거웠어요. 10살 아이의 손엔 너무 무거운 무기였죠. 칼은 이렇게 잡는다. 손목에 힘을 빼고 손가락으로 잡아라. 저는 따라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인은 가차없이 가르쳤습니다. 소리를 죽여라. 발소리, 숨소리, 모든 소리를. 저는 밤마다 산속을 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낙엽을 밟지 않고 나뭇가지를 건드리지 않고 걸어야 했어요. 실패하면 저녁을 굶었습니다. 내 존재를 지워라.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저는 바보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을 더듬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손을 떨게 하는 법이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죠. 살아남으려면 들키지 말아라. 강한 척하지도 말고 똑똑한 척하지도 마라. 저는 그 말을 새겼습니다. 가슴 깊이요. 노인과 함께 산 세월이 3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변했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법을 익힌 사람이 됐죠. 그러다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제 너는 혼자서도 살 수 있다. 하지만 잊지 마라. 내 진짜 모습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었어요. 서연아라고요. 과거를 지우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딸로 살았습니다. 겁 많은 아이로 보이려 애썼어요.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했죠. 혼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보 같은 며느리로 살면서 제 존재를 지웠어요.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원한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요. 오씨 일행이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마을은 저를 내쫓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들키지 말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들켜야 할 때였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요. 저는 마당에서 몸을 풀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동작들이요. 칼을 휘두르는 자세, 발을 디디는 법, 숨을 고르는 법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또 다른 제가 깨어났죠. 오늘 밤 저는 겁쟁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전란 속에서 살아남았던 그 아이였어요. 노인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죠. 오씨 일행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자정이 지나고 1시쯤 됐을 겁니다. 마을에 인기척이 들렸어요. 여러 명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오씨 일행이었죠. 그들은 이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대놓고 집집마다 돌며 문을 두드렸어요. 아니,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곡식 내놔.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어요. 오씨 일행은 이제 산적으로 돌변한 겁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췄어요.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칼을 꺼냈어요. 날이 잘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이 익숙한 감촉이었죠. 노인이 가르쳤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칼 잡는 법, 움직이는 법, 소리 죽이는 법이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리 없이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산적이 보였습니다. 이웃집 창고를 뒤지고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도 내지 않고요. 그의 뒤에 섰습니다. 칼을 들어 올렸어요. 한 번에 끝냈습니다. 그는 소리도 못 지르고 쓰러졌어요. 저는 그의 몸을 조용히 눕혔습니다. 두 번째 산적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 움직였습니다. 빠르게요. 칼이 스쳤고 횃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도 소리 없이 무너졌죠.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만 봤을 겁니다. 오 씨는 마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하 하나와 함께요.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상하다. 애들이 왜 안 오지? 저는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올라가 있었죠. 오 씨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부하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다가간 제 칼에요. 오 씨가 놀라 돌아섰습니다.
누구야? 저는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달빛 아래로요. 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그 며느리?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오 씨가 칼을 뽑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감히. 그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툴렀어요. 저는 피했습니다. 쉽게요. 그리고 반격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요. 오 씨의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손목에서 피가 흘렀죠. 제발, 살려줘. 오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어요. 차갑게요. 당신들이 제게 했던 것처럼 구걸하라고요? 저는 칼을 걷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쓰러진 산적들을 봤습니다. 묶여있는 오 씨도요. 그들은 저를 봤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고 칼을 든 저를요. 겁쟁이 며느리가 아닌 저를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도적입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모였어요. 오 씨 일행은 모두 묶여 있었습니다. 5명 중 4명이 의식을 잃은 채였죠. 오 씨만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장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가 진짜 도적이었구나. 며느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너희였지? 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답이었어요. 이장이 다그쳤습니다. 말해라.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오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전직 군졸들이었소. 전쟁이 끝나고 갈 곳이 없었소. 그래서 도적질을 한 거냐? 이 마을을 거점으로 삼으려 했소. 산촌이니 광가 눈에도 안 띄고 곡식도 모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오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문제였소. 너무 눈치가 빨랐소. 그래서 먼저 제거하려 했소. 의심을 그 여자에게 돌린 거요. 이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연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광가에 사람이 보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포졸들이 왔어요. 오 씨 일행을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신문을 받게 될 거였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봤어요.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장이 다시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함께였어요. 이번에는 사과하러 온 겁니다. 연아, 우리가 미안하오. 내 말을 믿지 않았소. 괜찮습니다. 내 덕분에 마을이 무사했소. 고맙소.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이장이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건 마을 사람들이 모은 거요. 내 공로에 대한 보상이요. 사양하겠습니다. 왜 그러나? 당연히 받아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돌아간 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연화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구나. 죄송합니다. 숨겼어요. 왜 숨긴 거냐? 그런 능력이 있으면 말했어야지. 말하면 위험해지니까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잘못 봤다. 미안하구나. 괜찮습니다.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멀리서 바라봤어요.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피했어요. 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 더 이상 제 자리는 없다는 걸요. 사흘 뒤 저는 시댁 식구들을 모았습니다. 할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집을 떠나려 합니다. 시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오해도 풀렸는데, 오해는 풀렸지만 제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이곳에 더 머물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겁쟁이 며느리로 살고 싶었어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요.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제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이잖니.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미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죠. 시아버지가 막으려 했습니다. 연아야, 다시 생각해봐라.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가야 해요.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제 결심이 단단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배웅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연아, 어디 가든 무탈하길 바라오. 고맙습니다. 저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떠나 있었으니까요. 산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하며 살까? 답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겁쟁이로 살지 않겠다는 거요. 제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넓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살 곳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요.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산길을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이미 멀리 있었죠. 며칠을 걸었습니다. 인근 고을에 도착했어요. 작은 장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몰랐죠. 저도 그들을 몰랐고요. 저는 장터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낮에는 삭바느질을 했어요. 밤에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숨지는 않았습니다. 밤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나섰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터 뒷골목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한 아낙네가 도적에게 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소리 없이요. 도적은 제가 온 줄도 몰랐어요. 한순간에 제압했죠. 아낙네는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밤길을 가던 상인을 도적에게서 지켜줬고 취객에게 시달리던 여인을 구해줬죠. 매번 소리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길을 지켜주는 여인이 있대. 누군지는 모르지만 도적들을 물리친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안 보였대. 저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몰랐습니다. 그게 편했죠. 낮에는 바느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적은 사람이요. 밤에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고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장터에 낙엽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당신이 그 사람이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밤에 사람들을 돕는 여인 말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웃었어요. 숨기지 마시오. 내 아들을 살려준 게 당신이요. 노파의 아들은 한 달 전 도적에게 습격당했었습니다. 제가 구해줬죠.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파는 절을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렸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름은 없습니다. 없다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름 없이 조용히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선택이었죠. 겁쟁이로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의심받았죠. 하지만 그 시절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강한 척할 필요도 없고 약한 척할 필요도 없다는 걸요. 그냥 필요할 때 나서면 되는 겁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또 나서겠죠. 겉으로는 평범한 여인이지만 안으로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세상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더 큰 두려움을 이겨냈으니까요. 조용히 살되 필요할 때는 움직인다. 이름을 남기지 않되 흔적은 남긴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밤이 될 거고요. 저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용감한 척하지도 않아요. 그저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죠. 그게 바로 서연아입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